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소중한 입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구미 원평도장에 입도하신 권명주 여성 도생님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이 인도해 주신 인류 원형 문화의 결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는 구미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독립군이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만주에 목단 초등학교를 설립하셨고 독립자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김천 형무소에 수감이 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는 동백장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뜻에 따라 교편 생활을 하셨지만 거의 정치를 하셨습니다.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고 박 대통령이 할아버지 후배이시기도 해서 구미에서 계속 정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미면에서 구미시로 승격을 하고 구미공단을 조성하고 하는 구미의 도시계획을 거의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해방을 못 보고 이렇게 희생이 되셨지만은 할아버지는 해방을 보시고 훈장도 이렇게 받으시고 아버지도 역시 이제 국가를 위한 이런 구국의 삶을 사신 집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사였던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세계 지도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서남아시아, 아랍 등 해외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와 그 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90년대에 외무부에 특별 국가 허가를 받아서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들어오는 것이나 원호처가 들어오는 것이나 혹은 독립투사들을 발굴하는 것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인은 외국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뭔가 호국과 관련된 이제 이런 기운들이 이제 조상님으로부터 계속 연결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리고자 하니 유교와 불교는 기본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많이 이렇게 박혀 있는 문화가 이제 불교, 유교 문화니까요. 유물들이 불교 계통이 많아서 불교 공부는 능인선원의 지광스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종교와 다른 나라의 종교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제 종교 전문가가 되신 거죠. 처음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신라시대 유물들과 너무나 흡사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코미타투스는 신라의 화랑과 그 형상이 똑같았습니다. 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의 금관은 신라의 금관과 흡사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여러 나라의 특히 중앙아시아의 그 고대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세계 문화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뿌리 문화는 원형의 공통 문화가 있구나. 이제 이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가는 데마다 색동이나 예물, 함 이런 옛날 신라에서 쓰이던 것들과 똑같은 유물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유물들을 우리나라에 전시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인도자인 김만섭 수호사님을 카자흐스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만섭 수호사님은 역사에 상당히 박식하셨고 역사에 관한 고증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 다양한 역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질 때 김만섭 수호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만섭 수호사님을 만나면서 고대 원형 문화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우리 권도생님이 증산도와 인연이 되게 됩니다. 자, 김만섭 수호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책이 환단고기 원전이었습니다. 이 책을 예전에 샀었는데 역사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너무나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대전에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을 방문하였고 그곳 서점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부도지를 비롯한 많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산도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 건 할머니께서 보천교를 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역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원형 문화를 통해서 김만섭 수호사를 만나가지고 증산도와 인연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친할머니께서 바로 증산도의 전신인 보천교 신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시고 아버지도 호국적인 이런 일을 하시고 본인도 그런 어떤 문화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런 조상님들의 인도에 의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야 할 어떤 인연을 만난 것이겠죠.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지금의 상제님 어진과 흡사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멸관을 쓰고 있는 분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천교 때 그렸던 상제님의 어진을 아마도 할머니께서 소장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 그 신심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상제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정성으로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바로 그런 증산도와의 인연의 뿌리를 이제 확실하게 아시게 되셨어요. 제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지만 안 됐었고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조상님께 정성 들여서 차례를 지내고 난 뒤에 조상님의 기운을 받아서 입도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셨어요. 그리고 차례를 모시게 됐다는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입도와 인연이 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봅시다. 자, 설날 전에 선물로 들어온 조기를 보고, 조기 아시죠? 맛있는 생선이죠. 웬일인지 갑자기 차례를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차례를 안 지내셨던 모양이죠. 자, 다른 재물을 여러 가지 마련해서 차례를 지내게 되었는데 지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뒤에 김만섭 수호사님이 전화가 와서 입도 공부를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스스럼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조상님들이 어쩌면 증산도 입도를 위해서 더 증산도 공부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카자흐스탄으로 못 가시게 하고 또 어떤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를 이렇게 보고 제사 생각이 났다. 조상님들과 이렇게 감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입도식을 하는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내 몸에서 엄청난 벌레들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에 상제님, 태모님의 어진을 놓을 곳을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또 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네의 온갖 쥐들이 다 나와서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입도식 날 상제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바로 그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신교를 꿈으로 직접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많은 분들께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무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받으며 증산도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제가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곳과 다양한 세계의 유물을 통해서 환단고기 내용이 맞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증언자로서의 역할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상제님, 태모님께서 바라시는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합니다. 보은. 이분은 상제님 신앙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런 고결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본인 스스로 세계의 많은 문화를 체험하시고 바로 우리의 뿌리 역사 세계의 원형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공부를 스스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화에 앞장서서 바로 상제님 진리가 그 원형 문화의 열매 진리거든요. 그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사명에 정말 충실하고 싶다. 본인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 이유 이것을 증산도와의 인연을 통해서 분명히 자각하시고 입도를 하시게 된 그런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논산도장에서 입도하신 고민정 도생님의 사례인데요. 마이산 탑사에서 이어진 대도 인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마이산까지 가는지 봅시다. 저는 오래전에 이상한 꿈을 꾼 일이 있었는데 마이산에 있는 탑사를 세우신 이감룡 처사를 꿈에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이산에 있는 돌탑이 쌓인 곳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이감룡 처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마이산 산세가 아주 특이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찾는 아주 관광지죠.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갔을 텐데 그 탑사를 세우신 분이 어떤 소중한 사연이 있는 분인지 뭐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관심은 가지지 않겠죠. 이분도 역시나 이제 그런 심정으로 갔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 마이산에 탑사를 세우신 이감룡 처사라는 분을 꿈에서 뵀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절에 계시는 스님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누구도 그 의문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특강으로 알게 된 논산도장의 강훈규 수호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의문을 다 풀게 되었습니다. 이감룡 처사와의 어떤 그
관계, 꿈에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의문을 이렇게 풀으셨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증산도 도전에 보면 이감용 처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산 상제님께서도 생전에 직접 이감용 처사를 마이산에 가서 만나시고 또 같이 다니시고 또 그 마이산의 그 앞마이봉, 순마이봉 두 개의 봉우리가 있잖아요. 크게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천재도 이렇게 자주 모시셨어요. 이감용 처사는 바로 그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미륵불에 새 세상이 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떤 미륵불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일심혈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륵불이신 상제님께서 직접 가셔서 같이 공사도 보시고 천재도 올리고 하셨던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감용 처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상제님의 그런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바로 그런 존재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분을 전혀 이렇게 면식이 없는 분이 꿈에서 이렇게 뵀다는 거는 큰 구원의 어떤 손길이 그분에게 왔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꿈의 내용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살면서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너무 통쾌하게 풀리게 되면서 저는 흔쾌히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전 태울궁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부경 전시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형 문화와 우리의 잘못 알려진 역사를 찾는 일을 증산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논산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가 보천교 신앙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줄곧 지금까지 집에서 청수를 모셔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숙제, 의문이 싹 풀리죠. 바로 구원의 손길의 상징인 이감용 처사를 꿈에 보게 된 일. 과연 어떤 원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바로 그 뒤에는 상제님을 직접 열심히 신앙하셨던 보천교 신앙을 하신 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요. 뭐 신앙의 구체적인 것들은 안 했지만 청수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모셔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사실상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큰 기운이 이분에게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를 모르면서도 생활 속에서 늘 해오던 청수 모시는 행동이 다 할아버지가 하셨던 증산도의 모체인 보천교 신앙에서 연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의 뿌리를 완전한 자각, 신앙의 인연에 대한 완전한 자각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중요한 시간에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여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상제님과 조상님께 보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례죠. 자, 다음 사례 또 전해드릴게요. 부산 온천도장에 입도하신 조성일 남성 도생님이신데요. 16살입니다. 막연한 믿음보다 참된 배움의 길로 우연히 SNS 접한 청소년 역사 특강을 계기로 환단고기와 뿌리 역사를 배우게 되었고 뿌리 역사를 배우면서 증산도 진리와 수행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 선생님들과 함께 수행도 해보고 조금씩 증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으며
증산도가 우리의 뿌리 역사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그에 깃들어 있는 문화와 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해 생소한 뿌리 역사와 그 역사 속에 고유한 우리 문화 정신이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증산도 도장에도 가보고 도전을 읽어보고 그에 담긴 뜻을 알아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학생 역사에 관심 있죠. 그리고 우리 고유 문화, 우리 뿌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바로 어리지만은 이렇게 뿌리 정신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즉 구도의 인연이 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처음 가보는 도장과 도전책의 내용은 정말 신기하였고 도전의 말씀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개벽과 우주일련, 또 조선을 바둑판과 씨름판에 비유한 것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증산도의 도전과 진리를 공부해 보니까 이야, 정말 신비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증산도에 입도를 해보는 게 어떠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입도라는 것에 거부감이 어느 정도는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나 봅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뒤엔 책임과 그 믿음이 어떤 것에 의해 균열이 갈 때의 상실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세상엔 절대적인 것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여태껏 접했던 여러 종교 경험을 통해서 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모두 분명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와 깊이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지만 분명 그 중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려움도 또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도를 주저했는데 하지만 청소년 지도 선생님들은 증산도는 도로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뿌리의 일부분으로서 알아가는 것이기에 너무 가볍게도 또 너무 무겁게도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산도를 접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뇌리에 남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도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 체계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에 따르는 책임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고 단지 내가 알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러한 뿌리 정신에 대해서 단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입도를 권유했던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입도 후에 증산도를 공부하며 보이는 것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믿음보다는 배움으로 증산도를 접하고 그에 담긴 진리를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뿌리 역사와 정신, 문화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 훌륭하고 멋진 학생입니다. 믿음보다는 배움의 길을 가고 싶다. 어쩌면 맹신보다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학생은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정말 바르게 두드리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그 결단력과 자기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참 대견한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대구 수성도장의 곽지윤 이 도생님은 11살이에요. 나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초립동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배가 아플 때면 항상 누워있는 나에게 손으로 배를 만져주면서 입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동생이 아플 때도 항상 아빠는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왜 입을 움직였죠? 주문을 읽으셨던 거죠. 저는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아픈 게 항상 나아서 아빠 손은 마법의 손. 나도 아빠의 마법의 손을 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시천주주, 태을주 이런 주문을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 읽어주면 이제 신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다 나았던 체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아빠가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우리의 비밀 장소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도 아주 재밌는 분이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증산도 도장이었습니다. 비밀 장소. 그 마법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자, 도장에 도착하니 며칠 전 꿈에 나타났던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아빠에게 꿈에 나타났던 할아버지가 바로 저분이야. 저분이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바로 태상 종도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아빠랑 도장에 가기 전에 며칠 전에 꿈에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인도를 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용화를 다 보셨는데 도장에 와서 보니 바로 그분 어진이 다 걸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날은 저의 외갓집 천도보은 치성을 하는 날이었고 치성을 하는 동안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빠를 봤지만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와 함께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것 같지만 아주 영감력은 대단하다고 봐요. 평생 운 적이 없는 아빠가 우신다.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도 같이 해봐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자, 도장에서 김민서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친숙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민서 어린이 잘 알죠? 우리 대구 수성도장에서 신앙하는 어린이인데 수행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수행 체험을 하셔서 전국에 알려져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민서를 만났는데 너무 친근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두 사람이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죠. 자, 도장에 와서 선생님과 진리 공부도 하고 특히 민서랑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며칠 지난 뒤 갑자기 어딘가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펑 하고 다시 태상종도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뭐 수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나 이런 때겠죠. 자, 태상종도사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잘 되도록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 너무 이 학생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은 꿈이 아니죠. 막 어떻게 몰입이 되면서 이렇게 펑 하고 나타나신 거죠. 자, 아빠와 지금은 비록 떨어져서 지내지만 아빠가 가르쳐준 수행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조금씩 태울줄을 읽고 있습니다. 아빠가 함께하면 좋겠지만 수행을 하면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이 들거나 도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보인다든지 빙글빙글 도는 기분으로 주문에 빠져들어가는 그 기분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증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도하고 나서는 상제님, 태모님의
초립동이 일꾼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청소 모시며 이야기 도전을 읽고 엄마 아빠와 지성 참석을 꾸준히 하면서 정산도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정산도를 많이 알리겠습니다. 자, 이 어린이 신도는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고 가족 신앙으로 정산도에 입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